안녕하세요. 지멘스에서 디지털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민 영업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캠 프로그래머를 위한 NSCam 웨비나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캠 시장 동향과 지멘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그리고 NSCam What's New, 그리고 캠 자동화, 오축 가공, 적용 사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멘스는 1847년 지멘스가 독일 베를린의 한 창고에서 직원 10명으로 시작을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에서 36만 명의 다국적 직원이 근무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전력화, 자동화, 그리고 디지털화입니다. 지멘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전기 시스템 회사, 스마트 매니팩처링, 인더스트리 4.0,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단어들이 이제 생각이 날 것입니다. 지멘스는 하드웨어 회사인지 소프트웨어 회사인지 아니면 서비스 회사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멘스 사업에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1847년에 다이얼 전신기를 개발을 했고 1997년에는 최초의 컬러 액정 휴대폰을 이제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가전 사업부도 있었었죠. 매각을 했지만 철도 개발도 하고 있고 발전기 영역에서도 독보적인 영역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멘스가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약 100억 유로의 돈을 투자를 해서 디지털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을 도약을 했습니다. 2007년 이후로 약 40여 개의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현재도 인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멘스의 이제 차별화점은 지멘스는 포괄적인 디지털 트윈 그리고 고객 맞춤형 그리고 이제 유연한 오픈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시장 차별화적인 전략으로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멘스인가? 이제 지멘스는 어,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이제 실현을 위해서 최신 제조 기술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제 성공한 이런 사례를 통해서 통합된 솔루션과 서비스를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멘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콥을 줄여서 캠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심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캠 산업 트렌드로서 크게 5가지 요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캠 자동화 요구사항이 증가할 것이다. 둘째, 복잡하고 신미적인 제품의 증가로 인해서 이를 제작하기 위한 고품질의 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세 번째, 오축 및 복합기 시장은 확대될 것이고 이를 구동하기 위한 하이엔드 캠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3D 프린터라고 불리는 적층 제조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적층 제조로 제작된 제품의 후 가공을 위해서 오축 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 업계의 잦은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더 많은 기능을 가진 고품질의 캠 소프트웨어가 고객에게 선택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구현을 위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설계에서부터 해석, 제작, 데이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조 생애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매니팩처링 플래닝, 그 중에서도 NSCam에 대해서 어, 깊이 있게 소개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캠 벤더로서 NSCam을 말씀을 드리면 NSCam은 1963년에 최초로 개발이 됐고요. 현재 월드와이드 기준으로는 마켓 쉐어 1위입니다.
현재 캐드캠 시장에서 시스템 개선의 이제 장애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설계팀, 캠팀, 측정팀이 이제 각각의 전용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NX에는 다양한 기능을 통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삭, 2.5D 밀링, 3축 가공, 5축 가공, 피처 기반의 캠 자동화, 홀 가공, 와이어 EDM, 복합기, 적층 제조, 그리고 기상 측정, 그리고 G코드 시뮬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 시뮬레이션까지 다양한 범위의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션인 What's New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SCAM에는 매번 굉장히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 내부에서도 캠에 대해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NX 2007에 포함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NC 프로그래밍 기능은 가공 공정의 생성을 간소화해서 공정을 이제 빠르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NSCAM은 현재 가공 어플리케이션과 워크플로우 패턴을 기반으로 다음 프로그래밍 단계를 예측을 하고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오퍼레이션 작업의 시작을 제한을 하고 사용자의 동작을 따라서 동적으로 이런 UI들이 변경이 됩니다. G레벨 언더컷 기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언더컷 부분을 이제 가공을 하려면 이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복잡한 입력이 필요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더 단순화해 가지고 보다 쉽고 빠르게 툴패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 T커터 그리고 이제 구형 공구, 배럴 공구 등을 이용을 해서 고품질의 충돌 없는 툴패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플로우 밀링인데요. 잔사 가공을 위해서 플롯 컷 작업이 플로우 밀링 작업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카로운 코너 영역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최적화된 경로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선된 영역이고요. 이제 새로운 플로우 밀링은 다중 깊이 패스 그리고 패턴 스무딩과 같은 전략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절삭에 대해서 경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부품 가공 쪽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인데요. 이제 평면 디버링 작업입니다. 평면 디버링 작업을 통해서 제외할 엣지를 이제 쉽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부품 모델의 엣지 챔퍼 각도가 이제 서로 각이 다를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축 가이딩 커브 불 노우즈 지원 내용인데요. 가이딩 커브 정삭은 이제 볼이나 이제 구형 공구 이외에도 불 노우즈 공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새로운 오퍼레이션 내비게이터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복합키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다채널 장비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고 사용이 편리한 편의성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채널 1은 다른 한 프로그램을 이제 보기 순서에서 볼 수가 있고, 뭐 채널 2는 다른 프로그램 순서를 화면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메트릭 삼각 스레드와 홀더 지원권입니다. 사실적인 도구 표현으로 스레드 터닝 작업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다 빠른 프로그래밍과 정확한 가공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SMKS 솔루션입니다. 이제 스마트 머신 킷 솔루션인데요. 예전에 그 킷 허브를 통해서 그
고객들이 이제 필요한 이런 그 포스트 프로세서나 킷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어, 이제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포스트 프로세서, 조금 오축의 복잡한 포스트 프로세서랑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곧 라이센스를 이제 가지고 계시면 이런 킷들을 업로드된 킷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2축 터닝, 3축 밀링, 4축 가공, 그리고 이제 5축 가공, 그리고 턴밀, 그리고 이제 적층 제조 관련해서도 이제 다양한 SMKS 라이센스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포스트 허브에서 이런 키트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장비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이제 킷 허브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캠 자동화와 오축 가공에 대해서 캐디언스 이정훈 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스템의 이정훈입니다. 이번에는 캠 자동화와 그리고 NX 캠 오축 내용에 대한 웨비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 자동화는 부품 가공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2.5축 캠 자동화입니다. 준비한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캐디언스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두 번째로 해당 프로그램의 배경 및 목표, 그리고 세 번째로 NXCAM 자동화 전략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입니다. 개요와 연혁, 그리고 캐디언스 조직과 주요 고객사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캐디언스 시스템은 1995년에 최초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NX CAD와 CAM 그리고 CA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으로는 지멘스 제품군을 공급하고 추가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C3P 몰덱스 3D 해석 제품도 공급을 지원을 하고 있고, 협력사로서는 나이스 솔루션, 건솔루션 등 여러 기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연역입니다. 서울을 본사로 설립 이후에 대구지사, 영구소, 김해지사, 광주지사 개설로 점차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제품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직도입니다. 저희 대표 이사님을 필두로 마케팅과 재무에 관련되어 있는 경영부와 제품 영업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 솔루션 사업부가 있고, 연구개발을 하는 부서로서 R&D 센터와 그리고 각 지역의 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고객사입니다. 보시면은 그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동차 운송, 그리고 조선해양, 의료기기, 제약, 그리고 반도체 산업기계장비, 그리고 이제 교육과 공공기관까지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들을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그램 사용 배경과 목표입니다. 가장 크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 2D 위주의 도면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을 했다면,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는 2D 활용보다는 3D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캠도 마찬가지로 2D 도면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방식에서 점차 복잡한 3D 형상을 이용을 해서 캠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가공 분야에서도 쉽게 3D 캠을 사용할 수 있도록 2.5축 캠 자동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는 빈번하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납기 문제, 그리고 신규 인력 채용은 가능하지만 경력직 채용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실제 모델링이나 캠 작업의 경우 작업자별로 가공 방법이 서로 다른 문제, 이에 따라서 신규 입사자에 대한 교육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자동화를 이용해서 캠 작업에 대한 표준화를 실현을 하고, 약간의 가공 지식이 있으면 쉽게 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품질 균일화와 인건비 전략, 캠 작업 시간 단축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자동화 캠에 대한 전략 부분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캠 자동화를 보여줄 수 있는지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은 제품의 형상 분석입니다. 벽면의 R, 그리고 보스 형상 간의 최소 거리, 홀 사이즈, 포켓, 챔퍼나 면적, 높이 등 다양한 형상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된 정보는 NX의 PMI 기능을 이용해서 각각의 영역에 인식을 시켜줍니다. PMI를 통해서 어떤 공구가 선정이 되고 깊이, 그리고 황정삭에 대한 공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면 최초의 기본 원점 및 그리고 가공 제품에 대한 설정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1차 밑에 쪽 하단 부분 MCS 1번, 그리고 위쪽 부분 MCS 2번,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원점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기능 실행을 해서 보시게 되면 탭에 대한 부분은 색상을 이용을 해서 특정 색상은 탭으로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재질에 따라 형상 정보를 분석을 해서 해당 각각의 이제 피처 영역에 PMI 정보를 생성을 합니다. PMI 정보는 피처 가공에 필요한 공구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탭, 평면, 그리고 챔퍼의 각각의 PMI가 서로 이제 다른 정보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못따기 가공입니다. 도면상에서는 지시 없는 못따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3D 상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못따기 부분을 실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작업자가 일일이 엣지에 대한 이제 챔퍼 작업하기에는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면을 선택을 하면 면에 연관되어 있는 엣지를 챔퍼를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고, 이 생성된 이제 챔퍼에서 챔퍼 사이즈를 분석을 하고 알맞게 공구를 선정하고 툴패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못따기라는 이제 기능을 실행을 하면 일괄적으로 내가 못따기를 주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전체를 이제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각각의 면 하나를 선택을 해주면 되고, 선택된 면에 일괄적으로 챔퍼가 들어가면서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캠 자동 생성입니다. PMI 정보와 피처 기반의 가공 영역을 이용을 해서 캠 툴패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재질별 조건에 대한 부분은 MK를 통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별도로 엑셀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재질별, 영역별, 그리고 가공 조건을 입력을 해서 고객사만의 DB를 만들 수가 있고, 해당 DB를 이용을 해서 캠 표준화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은 NX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OOTB 방식이고, 각각의 피처를 먼저 생성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처 생성 후에 이 피처를 이용을 해서 오퍼레이션을 생성을 하는 프로세서입니다. 생성되어 있는 오퍼레이션은 이제 제너레이트를 해서 툴패스를 생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확인하는 작업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OOTB에서 추가로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OOTB에서는 피처 생성, 오퍼레이션 생성을 각각 기능 실행을 해서 작업을 했다면, 지금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피처 생성하고 오퍼레이션 생성까지 원 프로세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게 오퍼레이션 배열까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연산 후에 이제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프로세서가 진행이 되는 것은 유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소재 세팅이라던가 가공 방법, 패턴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커스터마이징 세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지금은 이제 형상 영역에 오퍼레이션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연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룹을 선택을 해서 제너레이트 툴패스를 클릭을 하면 1차와 2차 서로 나눠져 있는 부분에 일괄적으로 연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각각의 영역에 드릴이면 드릴, 그리고 바닥이면 바닥, 포켓이면 포켓, 툴패스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프로그램은 NX의 API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연산이 아직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산이 완료가 되고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혹시 모를 충돌이라던가 그리고 일부 영역에서 안 나오는 부분에 툴패스가 있을 경우에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툴패스로만 봤을 때에는 전체 영역에서 툴패스가 다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베리파이 검증 툴패스 검증 기능을 이용해서 소재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대 효과입니다. NX의 PMI와 그 다음에 API 기능을 이용해서 형상 분석을 통해 캠 자동화 기능을 제공을 하고 피처 기반의 가공 영역을 검색을 해서 최적의 패턴 경로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품 표준화와 균일화, 그리고 신규 캠 작업 시간에 약 40% 이상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효과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캠 자동화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오축 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X캠 오축입니다. 목차는 NX 매뉴얼 픽처링에서 캠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공 최적화로 NX와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대 효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X 매뉴얼 픽처링입니다. NX는 제조 전 범위의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CAD와 CAM, CAE, CMM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제품군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GMS는 팀센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제조 엔지니어링과 그 다음에 생산팀이 단일 정보 소스를 사용을 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프로세서 관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검증된 방법으로 제조를 했던 방법을 그대로 재사용을 하고 공구를 관리를 하고 작업 패키지를 현장 쪽으로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팀센터와 작업 현장을 연결을 하면 가공 데이터와 그 다음에 공구 목록 정보를 CNC 장비로 직접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오축 캠 프로세서입니다. 작업할 CAD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치 공구와 같이 고정 도구를 장비 세팅과 유사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NX 캠을 이용을 해서 툴패스를 생성을 하고 이때 오축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툴패스로 NC 코드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NC 코드가 실제 장비가 돌아가기 전에 적합한지 그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한 후에 가공 정보와 툴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 지시서 출력까지 NX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NX에서는 3 플러스 2축 사용을 할 때 오퍼레이션에서 ZM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축을 스페시피 벡터로 변경을 한 후에 특정 축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호축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퍼레이션 타입을 멀티 엑시스와 그 다음에 멀티 블레이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컨피그레이터입니다. NX에서 포스트 작업을 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사용이 되었던 포스트 빌더와 완전히 다른 개념의 툴로서 레이어와 기존에 만들었던 파일들을 재사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멘스에서는 기존 포스트 빌더는 추가 개발이 진행이 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포스트 컨피그레이터에 대한 보안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축 이상의 포스트를 작업을 할 때 주로 이 포스트 컨피그레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다음은 ISV입니다. ISV는 툴패스 검증의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장비와 모델 형상 그리고 공구 간의 충돌을 사전에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CSE 기반으로 ISV를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생성된 NC 코드를 기반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베리컷과 같이 NC 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NX 툴패스를 생성을 하고 구축된 포스트를 이용을 해서 NC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NC 데이터를 실 가공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은 NX상에서 시뮬레이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실제 동일 조건으로 가공이 되는 영상입니다. NC 데이터를 검증하기 때문에 실제 장비에서도 그 모션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장비에 대한 모델링과 포스트 그리고 CSE 데이터를 이용해서 장비 시뮬레이션을 이와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공 최적화하는 프로덕션 모듈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NX와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물리 기반의 NC 툴패스를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툴패스와 공구 정보 그리고 최소 소재를 통해서 절삭 공정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가공 부하와 온도 등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밸런싱 그리고 이송 속도 최적화로 가공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고 공구 수명에 영향을 주는 공구 온도와 공구가 받는 온도 등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통해서 공구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프로그램은 제품의 대형 사이즈 혹은 양산일 경우 그 가공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면은 크게 도움이 될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가공 부하 밸런싱을 최적화를 하고 일반 공구 형상을 쉽게 구현을 하고 셋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 소재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고요. 툴패스의 각 블럭을 분석을 해서 가공 부하라던가 스핀들 동력, 온도 등을 분석을 하고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송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캠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공 부하 최적화로 제품의 품질을 이미지와 같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NX에서 최적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영상입니다. 소재를 지정을 하고 재질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런포스를 입력을 하면 프로덕션 모듈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최적화 전과 최적화 후에 대한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포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공구가 힘이 받는 양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빨간색 부분과 녹색 부분을 보게 되면 녹색 부분이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공 시간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그래프상에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서머리 엑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오퍼레이션에 대한 부분 혹은 이제 공구에 대한 부분 이제 각각에 따로 정의를 해서 가공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비어스 타임, 이전, 현재 공구가 세팅이 되어 있는 사용이 되는 시간, 그리고 커런트 타임 해서 최적화를 하고 나서 줄어든 시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별로도 최적화하기 전 시간과 그 다음에 최적화 후에 대한 시간을 오퍼레이션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오퍼레이션에서 가장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 지금 이제 피드와 RPM, 이제 최대 피드 값을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세이브가 되어 있는 시간 등을 이렇게 작업자가 한눈에 좀 봤을 때 확인하기 쉬운 정보를 이렇게 엑셀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임포트 툴패스를 하게 되면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 정보를 NX상에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 최적화가 되어 있는 오퍼레이션들은 이 언더바 OPT라고 오퍼레이션 이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앞전에 NC 데이터를 출력을 했던 거와 그 다음에 최적화 후에 NC 데이터를 출력을 한 부분을 보게 되면 기존에 출력을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 피드로 움직였다면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 하나하나마다 피드 값이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그 라인에 대한 피드를 이용을 해서 실제 최적화가 되어 있는 그 값을 눈으로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고객사로는 하나 에로스, 보잉과 같은 항공 쪽, 그리고 GM, 포드 등과 같은 자동차 분야, 마키노, LG 등의 이제 여러 고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NX는 오축캠 뿐만 아니라 CAD에서부터 시작해서 PMI 정보를 활용한 CMM과 그 다음에 자동화 캠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장비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샤플러 같은 연결고리를 통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NX 캠인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NX 매뉴팩처링 환경에서 모든 캠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오축 외에 CNC 선반, 그리고 복합기, 와이어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로봇, 그리고 적층까지 이 매뉴팩처링 환경에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ISV라는 강력한 NC 검증 시뮬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NX라는 이제 하나의 툴에서 CAD와 CAM, 그리고 CMM까지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NX는 누구든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NX API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기능들은 이제 개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세션에서는 오축 사용 기능들보다는 오축을 사용하기 위해서 NX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기능들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작업 지시서 세팅 방법 등을 NX 캠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웨비나를 좀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지멘스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킨텍스에서 진행하는 심토스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지멘스 프로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NX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SH USA 회사인데요. 이 사례는 이제 B축 이제 복합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할 때 NS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가공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장비가 상당히 이제 복잡한 건데요. 이 장비를 이제 개발을 할 때 완벽하게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제 출시를 했고요. 당연히 이런 제품을 도입한 회사에서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이 되니까 작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체코 공화국에 있는 토슐린 공작기계 회사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대형 수직 선반에 대해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NX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했고요. 지난번 그 사례처럼 완벽하게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해서 가공 시뮬레이션과 포스트를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토슐리는 이 장비를 개발을 할 때 시누메릭 840D 장비를 제어기를 사용을 했고요. NS캠과 시누메릭 제어기 조합으로 검증 시간을 30% 정도 줄였습니다. ASM 퍼시픽 테크놀로지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서 마운팅하는 이 장비를 만드는 데는 이제 글로벌 넘버원 회사고요. 약 10개 그 글로벌 R&D 센터가 있고 12개 정도의 그 해외 공장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동화가 제대로 구축이 잘 안 돼 있었었는데요. 이 툴패스 생성을 FBM을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형상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PMI를 적용을 함으로써 설계자의 노하우가 반영된 가공 자동화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NC 프로그래밍 시간은 91% 단축을 했고 품질은 올리고 생산성은 약 70%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세라티짓 사례입니다. 세라티짓은 선반 쪽에서도 또 일가견이 있는 회사이죠. 네. 이제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NS캠을 이용을 해서 제품 개발을 했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휴먼 에러를 방지를 하고 가공 시간은 약 50% 정도 줄였습니다. 다음은 포드 사례입니다. 포드는 NS캠을 사용을 해서 부품의 제작 출시 시기, 그리고 비용, 품질이라는 이제 세 가지 과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전체 프로세스에서 PMI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포드는 마스터 모델의 형상 정보와 PMI 정보를 이제 그 작업에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차 정보를 반영한 툴패스를 생성을 해서 툴패스 생성 시간을 단축을 시켰고요. 두 번째는 마스터 모델에 입력되어 있는 측정 정보를 이용을 해서 측정 프로그래밍 시간을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공작 기계를 이제 이용을 해서 멀티 스테이지 이 라인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요. 이 NS캠을 이용을 해서 이런 라인의 밸런싱을 작업을 했습니다.
가공 라인의 밸런싱을 보는데 캠을 이용했다라는 것이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NS 캠에는 머신 라인 플래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멀티 스테이지 작업에 대한 밸런싱을 보고 사이클 타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작업들은 그동안에는 이제 수작업으로 진행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휴먼 에러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그롭 사례입니다. 그롭은 하이엔드 머시닝 센터를 제작하는 독일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사업은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 그룹의 핵심 역량은 턴키 프로젝트입니다. 그룹은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이 장비, 본인들의 장비를 만들 때도 NSCAM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NSCAM을 처음에 도입을 검토를 할 당시에 작업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율들을 다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가 홀 작업이 전체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를 했고 그 다음은 면삭 작업 그리고 챔퍼링 작업이 뒤를 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런 그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 중에서 70% 정도는 NC 프로그래밍 생성 시간이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궁극적으로 NSCAM의 형상 인식 기능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 시간을 절약을 했고요. NC 프로그래머의 숙련도와 무관하게 상향 표준화된 가공 공정을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IM 플럭스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P&G의 자회사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대기업의 자회사다라고 보면 약간의 그 리드 타임을 넉넉하게 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P&G가 요구하는 품질은 맞추면서 납기를 짧게 해서 납품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애로사항이었었습니다. 이 회사는 NS를 이용을 해서 금형 설계도 하고 가공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디자인 시간은 20% 정도 줄였고 가공 품질은 높이면서 납기 준수율은 높였습니다. 다음은 핸드릭 모터스포츠 사례입니다. 자동차의 이제 모터스포츠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극한의 조건에서 구동이 되는 이런 부품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부품들을 보게 되면 뭐 거의 항공기 수준으로 보입니다. 쿨링 시스템, 그리고 리어 스핀들, 그리고 엔진 오일 팬 등이 이제 밀링을 통해서 제작이 됐고요. 이제 NSCAM을 이용을 해서 보다 빠르게 제작을 하고 그리고 제품의 품질은 더 높인 사례였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JK 머시닝 사례인데요. 이게 자동차 회사의 임가공 업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독립실행형 CAD, 독립실행형 캠을 별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NX로 통합을 해서 CAD와 캠을 통합한 사례입니다. 금형 가공 개발 시간은 45% 단축을 했고요. NC 프로그래밍 짜는 시간도 70%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 시간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사출 금형 회사인데요. 이제 NX를 이용을 해서 금형의 설계, 제작까지 이제 통합한 사례입니다. NX의 몰드 위저드 그리고 NS 캐드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리드 타임은 절반 가까이 줄이고 셋업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시간도 약 90% 줄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싸니 중공업 사례입니다. Feature Based Machining (FBM이라고 하죠). FBM 기능을 이용을 해서 툴패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했고요. 내장된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장비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약 15% 정도 낮추고 생산성은 10% 올린 사례였었습니다. 다음은 우랄 로코모티브
사례입니다. 이제 러시아 철도 회사 사례이고요. NX를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고 심센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제작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팀센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설계 데이터, 가공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프로그래밍 시간은 40% 정도 줄였고 가공기 셋업 시간도 줄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NSCAM을 선택한 이유를 5가지 정도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단일 환경에서 통합된 가공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것. 두 번째는 강력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것. 세 번째는 CAD/CAM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것. 네 번째는 개방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사의 안정성이 고객분들이 NSCAM을 선택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나 이정훈 차장님 그리고 정성윤 과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